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로 우리 시장은 좀 밀려가지만 낙폭을 조금 다행히 좁히는 것 같고요. 물론 오후장 봐야죠.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려가지 않으면 지지선이 좀 되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도 1% 정도 밀려가면서 불안감을 줍니다. 10월이 시작됐고 우리의 고민들이 여전히 있고 전략이 궁금한데요. 수요일 시황 해설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신사님과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초반부터 긴장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무엇을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최근 지표들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밖에 중동에서의 긴장감이라든지 또 뭐 항만 노조의 파업 이런 것들이 좀 10월 초에 좀 들이닥칩니다. 10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오른 만큼 악재 없고 많이 빠진 만큼 호재 없다고. 네. 사실 뭐 처음에 화면에도 보여주셨지만 여러 가지 긴장감 있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우리가 악재로 인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뉴스 플로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도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다.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중동 문제라든지 미국의 어떤 뭐 지금 운송 관련된 그 파업 얘기라든지 예. 매크로한 부분에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에만 다 선반영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한창 전쟁 중인 러시아 주가보다도 연간 수익률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 자체는 더 많이 빠져 있고 전쟁이 나고 있는 나라보다 지금 주가가 더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아주 뭐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모든 글로벌 모든 어떤 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큰 어떤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 우리나라 주가를 더 이상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겠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중동 긴장은 항상 있었고요. 미국에 있는 이런 미세한 이런 뭐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자체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종목이라든지 뭐 섹터라든지 보긴 해야겠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편하다는 말 자체가 주식을 하면서 편하다는 말 자체가 되게 어폐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이제 국내 주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뭐 과감하게 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10월을 포함해서 4분기에 대한 전망들, 기회 요인들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AI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AI는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올해를 준비하면서 AI나 전력 얘기를 작년 이맘때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 큰 시세를 내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리기판 얘기를 계속해서 그 이유들을 점검해 주고 계신데 태성 같은 경우는 태성 주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태성 같은 경우는 원래 PCB 장비 쪽으로 얘기를 한 3,000원대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 유리기판 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얘는 이제 범접하기 손대기 좀 없는 분들은 손대기 어려운 구간까지 가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좀 우리가 유리기판으로 얘기되는 그 IT 셋업체 이런 쪽은 주가는 조금 부진하긴 해요. 예, 좀 점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태성 같은 종목도 작년에 한 5월, 6월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과거 영상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2,500원대에 말씀드렸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3,000원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보면 이런 어떤 산업적인 거, 이 종목을 접근했을 때 산업적인 거 가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한 것도 보는데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이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이제 수급적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최근에 IT 안 좋은 거는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미국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신저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IT에서도 수급적으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월 19일이죠. 왜냐하면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기존의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대폭 하향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IT 종목들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유리기판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C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1% 정도를 조정을 받았고요. 종가에 플러스 2%로 끝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론 유리기판도 IT라든지 반도체가 많이 빠지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장의 큰 분기점에서 뭔가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대감이 되게 크게 충족되어 있는 그런 섹터다.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SKC의 주가는 9월 19일 이후부터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아졌죠. IT들이 단기적인 반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거에 좀 반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하반기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업종 굉장히 안 좋은, 물론 지금 뭐 밑골이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아주 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관련돼서 뭐 SKC 지금 플러스 이미 전환해서 4~5%까지 올라가고 있고, 앞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뭐 JNTC라든지 뭐 피롭틱스 이런 회사들, 그리고 YC캠도 뭐 이미 다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뭐 계속 AI 반도체, 우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 반도체의 틀 안에서 계속 그 산업의 변화가 있는, 뭐 작년에는 뭐 HBM, 그다음에 전력 이렇게 계속 순환매 되듯이 이번에는 유리기판의 차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항상 보면은 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10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실적보다는 내년에 있을 어떤 성장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재작년에 챗GPT가 시작된 게 11월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 2~3년 전에 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한 그 전년도인 한 10월, 11월부터 굉장히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요. 근데 올해도 보면은 역시 내년도에 좀 기대감이 큰 유리기판 쪽으로 이미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과는 상관없는 좀 개별적인 성향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HBM 시장보다 유리기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전방에 있는 셋업체가 HBM은 3개사가 제한적이지만 유리기판은 광범위하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초기에 장비를 팔고 소재를 팔고 부품을 파는 업체들은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뭐 유리기판의 어떤 그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그 계획을 본다고 하면은, 양산 계획을 본다고 하면 16년, 17년도인데 굉장히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BOE라든지 TSMC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양산하고 27년부터 대규모 양산 체제로 가고 있겠다고 얘기하고, 그럼 26년부터 양산으로 간다. 뭐 지금 화면 보시면 TSMC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25년 하반기부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양산을 하기 위한 장비와 소재와 부품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BOE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존까지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SKC 정도가 내년 정도에 이제 양산으로 간다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양산으로 간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TSMC나 BOE, 뭐 이뿐만이 아니겠죠. 이제 뭐 이비덴이라는 글로벌 그 기판 업체들도 분명히 이 시장에 들어올 거고, 이 시장에 들어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인 양산 체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 역시도 그와 비슷한, 아니면 그보다 스케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에 유사한 밸류체인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주 잠깐 아까 화면에 보셨던 관련주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제가 이제 관심주로 이미 방송에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다 한번 면면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기타 IT 업체와의 최근 주가 흐름, 한 달 새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확연히 틀립니다.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은 IT 쪽에서는 항상 시장은 성장 업종을 좋아하니까, 성장하는 회사, 횡성하는 어떤 섹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 업체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는 업체들도 있고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SKC, 그동안에는 사실 그전에는 장비와 부품과 소재주를 위주로 먼저 말씀드렸다가,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SKC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SKC가 구체적으로 향후에 양산된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다음 주에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IR을 통해서 발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시사항에 나왔을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뭐 HTS나 MTS 보시면
SKC의 어떤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IR 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음 주 7일에는 아마 이제 공장을 직접 조지아에 있는 앱솔릭스 공장에서 그 국내 증권사 및 미국 소재에 있는 글로벌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라인 투어, 그러니까 공장을 견학을 시켜주고요. 8일에는 뉴욕과 보스턴에서 SKC CEO가 직접 NDR을 챙기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SK 그룹 자체에서는 HBM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유리기판 SKC가 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글로벌 리학의 1위로 지금 점유율 1위로 갈 수 있는, 뭐 HBM은 지금 1위가 확고한 상태고요.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1공장이 다 만들어진 상태고 양산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SK그룹에서도 지금 전사적으로 SKC의 어떤 유리기판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줄이 SKC가 유리기판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과연 이제 미국에서 IR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관련된 밸류체인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매크로한 부분 때문에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은 양산 물량은 아니겠지만 파일럿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전방업체들의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SKC가 다음 주에 어떤 말을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양산 시점이라든지 콜테스트 통과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구체화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들이 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C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부분에서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는 거는 조금 더 가벼운 장비업체나 이런 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큰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지면서 이제 발판을 좀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SKC 같은 경우는 오실 때마다 말씀을 제가 또 여쭙습니다만,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유리기판을 주목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기존 사업이 많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숫자로는 실적을 받아보면 기파 부분이 덜 반영되면서 숫자는 뭐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걸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리기판을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예.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년 초, 그냥 재작년부터 움직였던 2차 전지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도 밸류보다도 주가가 너무 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같단 말이죠.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동박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기존의 화학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는 적자폭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죠. 그 자회사 FCCL 부분을 1조 정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을 그렇죠. 정리를 해서 되는 사업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SKC 향후 앱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되고 실적이 찍히는 그런 구간이 되면은 이미 주가 다 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확실한 거는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니고요. 전체 시장에서 SKC가 양산은 가장 빠르다는 것이죠. 특히 SKC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미국 상무부에서 1억 불의 보조금까지 지급받았지 않습니까? 그 양산으로 가는 어떤 회사의 어떤 보조금 지급이 아니고 양산 전에 어떤 상태에서 1억 불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유리기판 시장 자체에서도 이것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팩트로 봤을 때 지금 어떤 공장 규모가 1만 스퀘어인 공장이 이미 양산 공장이 만들어져 있는 SKC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빠른 상태고, 아마 향후에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여기에 5배에서 6배 되는 증설도 아마 진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더 어려운 산업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유리기판 산업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과 10월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유립 기판 관련된 이야기, SKC의 최근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